짐 캐리, 그야말로 키아누 리브스랑 더불어서 호불호 안 갈리는 몇 안 되는 배우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 현재 미국은 짐 캐리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론으로 난리법석입니다. 그간 가식적인 헐리우드의 위선과 허례의식을 거부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대놓고 기득권과 엘리트들의 더러운 실체를 폭로하고 어두운 헐리우드 바닥의 음모를 대중에게 알리려 했던 짐 캐리가 2026년 2월 말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의 오스카 포지션인 프랑스의 대종상 포지션인 영화 시상식에 등장을 했습니다. 시상식에 등장한 짐 캐리는 우리가 알고 있던 짐 캐리와 전혀 다른 생김새, 전혀 다른 행동과 말투를 하고 지금까지 주장해온 자신의 신념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모순된 행보를 보이면서 폭주하는 모습을 보고, 현재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헐리우드의 음모를 폭로했던 짐 캐리가 제거가 되고 짐 캐리 분장을 하고 짐 캐리처럼 행동을 하면서 기득권과 엘리트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가짜 짐 캐리로 대체가 된 건 아닌가 하는 음모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무맹랑하고 신박한 쌉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이고, 이거를 왜 미국인들이 믿게 된 것인지, 그 주장과 빌드업과 증거를 미국 문화에 입각해서 오늘 제가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사랑합니다. 먼저 짐 캐리라는 양반이 미국 대중에게서 각별히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짐 캐리는요, 어렸을 때 집이 없어가지고 캠핑카에서 생활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 때려치우고 공장에서 일했던 어린 시절을 딛고 노력하면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자수성가의 아이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짐 캐리는 정말로 독보적인 존재죠. 왜냐? 애기들이 보는 가정용 영화 그린치를 비롯해가지고 마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덤앤더머라든지 실제 캐릭터의 일부가 되고, 얼굴 피부 조직 하나하나 꼬아서 연기하는 메소드 연기라든지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몸 개그를 아주 기가 막히게 했던 그런 양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코믹 연기뿐만 아니라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에서 전극 연기까지 굉장히 탄탄하게 보여준, 그게 바로 이제 짐 캐리란 말이죠. 예. 그리고 특히 이터널 선샤인에서 맡은 역할이 뭐였냐면은 사랑과 이별에 아파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내성적인 남자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니 현 시점 미국에서 제일 웃긴 사람이 사실은 내면에는 깊은 고독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배역과 배우의 경계선을 허물고 많은 미국인들이 짐 캐리 인간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공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미국 대중의 공감을 얻은 게 바로 영화 트루먼 쇼였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하는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내 삶은 내가 뭔 짓거리를 하든 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된 삶은 아닐까라는,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갑자기 인생 난이도 급격하게 올라갈 때 하는 아주 일반적이지만 심오한 질문을 짐 캐리 특유의 그 순수하고 처절한 연기로 굉장히 공감 있게 풀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미국인들은 이념적으로 정부가 뭐 강제로 뭘 하라고 하면은 고분고분 말 안 듣고 저항해야 한다는 정신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미국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트루먼 쇼와 짐 캐리의 연기는 미국인들에게 이 기존에 짜맞춰진 시스템에 저항하고 진실을 탐구하는, 그러니까 용기를 증폭시키는, 저항 정신을 증폭시키는 문화적 상징이 됐거든요. 이게 미국인들의 독립심, 정부에 저항하는 자립심이랑 맞물려가지고 엄청난 공감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짐 캐리가 헐리우드 음모를 폭로를 할 때 마치 시스템의 정체를 알게 된 트루먼이 직접 현실 세계에서 우리에게 실체를 폭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카타르시스, 그리고 신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 캐리가 신뢰를 받는 건데, 그러면은 짐 캐리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비밀을 폭로를 해왔는가? 자, 2014년에 미국의 토크쇼 지미 키멜 쇼에 나왔는데, 등장하자마자 짐 캐리가 이렇게 싹 걸어 나왔는데 갑자기 손으로 삼각김밥 표식을 만든 다음에 그 사이에 혓바닥을 낼름거리는, 마치 정치, 경제, 미디어를 장악하고 전 세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비밀 세력 일루미나티의 표식을 연상시키는 돌발 행동을 한 겁니다.
짐 캐리 나와주세요. 하이 하이. 갑자기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돌발 행동을 한 거예요. 당연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토크쇼 진행자인 지미 키멜이 짐 캐리가 지금 뭔 짓거리를 하는 건지,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된장인 줄 알고 찍어 먹었는데 된장이 아닌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MC 지미 키멜이 능청스럽게 뭔가요? 그게 뭔가요? 갱 표식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짐 캐리가 이 쇼 비즈니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코미디언이 이거를 모른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사람들은 이미 눈치 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걸 내부 고발하러 나왔습니다. 이건 비밀과 거짓의 조직, 일루미나티의 상징이고 당신도 한통속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미는 굉장히 불편한 표정으로 침을 꼴깍 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짐 캐리는 폭주를 이어갑니다. 지난 수년간 이 토크쇼 MC들, 방송 출연자들, 배우들, 이 대중들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말 잘 듣는 애기처럼 길들여서 실제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게 하려고 정부에서 고용된 족속들입니다. 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한 다음에 폰을 꺼내더만은 갑자기 나는 지금 아이폰으로 조종을 당하고 있습니다. 알린다. 무슨 일 있어도 알린다. 라는 개그와 풍자라는 뉘앙스로 폭주를 마치는데, 이 당시 미국 사회에서 짐 캐리가 생방송 무대에서 작정하고 내부자로서 진실을 폭로한 것이다, 그런 의견이랑 역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풍자다, 이렇게 둘로 갈려가지고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5년 본격적으로 짐 캐리 주변에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짐 캐리의 전 여자친구였던 카트리나 화이트가 스스로 인생 종료 버튼을 누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카트리나는 아일랜드 출신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는데 2012년에 처음 짐 캐리를 만난 다음에 둘이 교제를 시작했어요. 한 3년간을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짐 캐리랑 완전히 결별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카트리나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카트리나가 유서에 짐 캐리랑 헤어진 사실을 이렇게 정말로 슬퍼한다, 그런 내용을 남긴 거예요. 유서에 짐 캐리를 언급을 한 거예요. 이거 자체도 일단 짐 캐리한테 엄청 충격적인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카트리나 유가족들이 카트리나는 사망 당시에 성병이 있었는데 그게 짐 캐리에게서 옮은 거다, 심지어 짐 캐리가 카트리나에게 약물을 제공한 것이고 그 약 때문에 카트리나를 잃은 것이라고 짐 캐리한테 소송을 제기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3년간 법정 싸움을 진행하고, 또 카트리나가 생전에 짐 캐리 몰래 성병 검사 문서를 조작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짐 캐리는 당시 엄청난 회의감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꼬아서 생각해도 카트리나가 짐 캐리에게 배후에서 짐 캐리를 담그기 위한 어떤 작업을 했던 정황이 이렇게 드러난 거거든요. 짐 캐리의 변호인단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짐 캐리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내 뒤에서 이런 식으로 의료 자료를 조작을 하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뒤에서 담그려고 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회의감이 든 거예요. 짐 캐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딱 봤을 때 헐리우드이 자기를 타겟으로 잡고 본격적으로 담그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짐 캐리 입장에서. 그래서 충격을 받고 그 이후로 하와이로 이사를 간 다음에 은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뭐 정치 풍자화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내면을 찾는데 몰두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들 마블 영화 같은 그 거대 자본 블록버스터 영화가 판을 치던 때잖아요. 예. 어벤져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엄청나게 찍어냈잖아요. 워낙에 많은 양의 그 블록버스터를 수없이 찍어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출연시킬 맥락 있는 배우 풀이 완전히 고갈이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짐 캐리는 몇 안 남은 고퀄리티 배우니까 거금을 주고 뭐 빌런이나 뭐 악당으로 단타로 출연도 했을 법한데, 당시 여자친구 사건 이후로 짐 캐리가 헐리우드에 대한 그런 엄청난 실망감이나 추악함을 느꼈기 때문에
블록버스터나 상업 영화에 출연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7년에 뉴욕 패션 위크에 참석한 짐 캐리가 갑자기 철학관 선생님이 된 듯 인터뷰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도사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이 뉴욕 패션 위크 패션쇼 여기에 의미 있는 거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없는 행사를 찾아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마실 나온 겁니다. 이 저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만 존재하는 거죠. 이 어차피 이건 우리들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허무주의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급발진을 갈깁니다. 그래서 패션 위크처럼 할리우드 배우들이 비싸거나 특이한 옷을 빼입고 레드카펫에서 사진 몇 방 찍고 몇천 몇억을 땡기는 그런 허례의식의 끝판왕격인 패션쇼를 비판하는 그런 짐 캐리에게서 대중들은 엄청난 공감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엘리트 세력이 날 잡고 짐 캐리를 담그려는 게 아닌가 걱정 섞인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업적인 영화나 블록버스터 출연을 완전히 꺼려하던 짐 캐리가 2022년 아동용 영화 소닉2에서 닥터 로보트닉이라는 악당 역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그야말로 상업 영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게임 원작의 오락 영화로 복귀를 한다는 거는 그간 짐 캐리가 보여왔던 언행이랑은 완전 핀트가 맞지 않는 상당히 생뚱맞은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소닉2 개봉 당시에 홍보차 인터뷰를 쭉쭉 짐 캐리가 도는데 그때 갑자기 짐 캐리가 은퇴 선언을 때려버립니다. 은퇴 선언. 영화 홍보하면서 아이 저는 충분히 벌었고 할 만큼 했습니다. 천사가 금으로 만든 잉크로 쓴 대본을 건네지 않는 한 복귀할 의사는 없습니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데 말입니다. 정확히 2년 후인 2024년 짐 캐리는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작품에 출연한다고 밝혔는데 아니 무슨 예술영화나 뭐 연기 차력쇼를 보여주는 실제 위인의 일대기 영화 뭐 이런 게 아니고 2년 전에 찍었던 소닉 후속작 소닉 3편에 다시 출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닉 3편 홍보 인터뷰에서 아니 은퇴를 번복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물어보니까 아이 비싼 걸 너무 많이 사가지고 통장에 빵꾸가 났습니다. 땡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땡긴다. 하는 그런 농담 반 진담 반의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발언은요 예전에 줄곧 짐 캐리가 해왔던 세속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발언이랑 완전히 반대 노선을 타는 거라 가지고 사람들은 짐 캐리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짐 캐리의 굴복설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짐 캐리가 헐리우드 부패 권력에 대항을 하다가 금전적으로 개털렸거나 아니면은 작품 선택에 있어서 압박을 받게 되었고 그런 권력으로부터 다시 강제 소환된 거 아니냐. 이제는 권력의 끝발에 놀아나는 게 아니냐라는 썰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음모를 내부에서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였는데 이제는 권력에 완전히 삼킴을 당해가지고 권력의 끈앞풀에 놀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썰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음모론이 심화가 되고 짐 캐리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던 그때 완전히 기름을 들이붓는 사건이 터져요. 2026년 2월 프랑스 세자르 영화제 시상식에 나타난 짐 캐리는 여기서 공로상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시상식이나 패션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던 것과 달리 아니 프랑스까지 날아가가지고 공로상을 받는다는 그 자체도 이상 꾸리꾸리하지만 더 주목을 받은 건 짐 캐리의 행동과 생김새였습니다. 보시면은 볼이라든지 턱이라든지 웃는 모습 심지어 목소리까지 이전이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말투까지 다른 거예요. 광대뼈 위치나 턱 각까지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돌스야 그냥 성형한 거 아니냐? 그 킴 카다시안 엄마 크리스 제너 언니가 하는 그 안면 거상 수술한 거 아니냐? 하시겠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형을 한 그 자체도 논란인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짐 캐리는요, 세속적인 거에 관심이 없는 듯한 발언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은 뭐 굉장히 조각 같은 외모로 잘생긴 걸로 승부를 보는 양반이 아니잖아요. 브래드 피트 계열의 양반이 아니잖아요. 연기력, 그리고 특히 얼굴 주름 하나하나 꼬아가지고 개그를 하고 연기를 하는 양반인데, 안면 거상 수술요? 성형을 때려가지고 아예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손을 댔다? 이거는 이거대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모론자들의 관심을 끈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은 눈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눈 색깔, 여러분들. 원래 짐 캐리 눈 색깔이 짙은 갈색이었어요. 근데 이번 시상식에는 초록스름한 두쫀쿠 눈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뭐 이거는 렌즈를 껴서 그럴 수도 있겠지 할 수 있죠.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원래 미국에서 짐 캐리는 왼손잡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번 시상식에서 오른손으로 사인을 해주는 영상이 돌면서 루머에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짐 캐리가 아니고 짐 캐리 행사를 하는 가짜 짐 캐리인 것이고, 진짜 짐 캐리는 이미 헐리우드 엘리트들이나 일루미나티가 담근 뒤에 사라졌을 것이라는 루머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제가 전달해드린 짐 캐리 교체설, 그러니까 진짜 짐 캐리는 사라졌고 가짜 짐 캐리가 짐 캐리 행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가설이 돌고 있고, 두 번째는 아니다, 이거는 진짜 짐 캐리인데 성형을 갖다가 어디 연변에서 온 돌팔이 의사한테 싸게 주고 해서 그렇다라는 가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조금 다크해져요. 예. 사실 짐 캐리가 했던 소신 발언들은 우리의 공감을 사기 위해서 비밀 조직이 의도적으로 해온 그런 의식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비밀 조직이 우리들의 공감을 사서 끈앞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그런 비밀 조직의 존재를 유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그런 거를 살짝 흘리면서 우리에게 공감을 사고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의식을 잠식시키려는 어떤 끈앞풀인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짐 캐리가 해온 게 비밀 조직이 의도적으로 해온 의식 같은 것이고, 지금 짐 캐리가 남성적인 얼굴 구조를 여성적으로 바꾸고 말투도 여성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떤 그 조직의 의식 같은 행위라고 주장하는 여론까지 생기는 아주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걸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 그게 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짐 캐리 행님이 성형을 어디 뭐 학고방 같은 데서 한 것 같아요. 예. 뭐 악의 의식이니 뭐 클론 선이니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성형 이런 거는요, 그죠? 그냥 저쪽에 한국 강남 사거리 아무 때나 들어가서 해도 잘하는데 천지인데, 그냥 성형하는 김에 한국 가가지고 드신 밥에 뭐 청국장이나 한 그릇 때리고 갈비도 좀 뜯고 그러면서 이왕 하는 김에 한국에서 이쁘게 했으면 좋을 것을. 안 그래도 지금 앱스틴 파일 때문에 미국에서 권력자들이 얼마나 사람들 뒤에서 추악하게 노닥거리는지 만천하에 이게 공개가 된 마당에 이런 짐 캐리를 둘러싼 루머들이 더더욱 힘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짐 캐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사랑합니다.